이제 마무리로 이제 제가 어제 NDR 했던 거 좀 초록배 미디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시장은 뭐 어차피 지금 오늘 나스닥 선물에서 아까 1% 상승했던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오늘 반응을 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 NDR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최근에 미디어 혁신위가 열렸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책에서도 조금 그런 콘텐츠 사업 드라마 쪽을 관련해서 좀 키워오려고 많이 하고 있죠. 네. 윤석열 정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리오프닝이 풀리고 해외에 대한 촬영이나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미디어 수평 규제 흔히 이제 지상파 관련 기업들은 이런 대기업 지분이나 외국인 지분을 허용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어느 정도 지분을 더 추가적으로 지분을 허용해주거나 아니면 외국인도 지분을 허용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그때 OTT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초록백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와는 좀 개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디어 업종과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 성장성 꼭 이제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성장성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좀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주가가 대부분 지금 미디어가 많이 빠졌어요. 저도 이제 앵커님이랑 가끔가다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지금은 사는 건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후로 좀 네. 많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초록빛 미디어를 공부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OTT가 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제작사들에게 수혜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제 콘텐트리죠. 그리고 유. 초록백 미디어. 제가 동시에 보니까 올해 제작 편성이 역대 최대로 많아요. 음, 그런데 OTT가 많아진 만큼 음, 제작사들도 이렇게 많아지면 리스크가 뭐냐면은 OTT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죠. 방영 채널에 지금 못 들어가면 레드오션이죠. 어떻게 돼? 네. 그럼 얘네들은 미리 자체 제작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자기 했던 흔히 말하는 R&D에 대한 비용 자체를 감당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게 리스크라고 봤어요. 너도 나도 야 이제 OTT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걔도 돈 많이 투자한단다. 우리 드라마 일단 다 만들어 놓고 보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수주를 못 받게 되면은 전 그걸 미디어에 대한 리스크를 받거든요. 어제 생각했던 게 그 얘기였어요. 그게 초록백 미디어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보니까 한 4개 정도가 지금 자체 제작이 드라마가 지금 드라마나 예능이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어제 콩쿨에서도 NDR에서도 회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항상 말 뉘앙스가 그거예요. 일단 OTT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뉘앙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자는 말씀에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워낙 지금 제가 보는 방송이나 여러 방송에서 자꾸 이제 미디어 콘텐츠 좋아진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리스크를 무조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잘 만드네. 근데 드라마 이렇게 많아지면 OTT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조금 의외의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OTT도 많아지잖아요. 네. 뭐 옛날엔 넷플릭스만 있었지만 지금은 디즈니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뭐 티빙, 왓챠, 웨이브 많지 않아요? 많기는 하지만은 넷플릭스에서 가이던스를 줄 때 이렇게 얘기했죠. 2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다. 아니요. 제작비를 가만씩 그거를 아예 줄일 것이다. 줄일 것이다. 네. 가성비 있는 제작을 만들 것이다. 음.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뭐 그거 유명한 드라마가 뭐가 있죠? 그게 넷플릭스에서 그거 약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2천억, 3천억짜리 하는 제작비가 있는데 네.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오징어 게임 같은 200억 따위 수익이 더 잘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 대한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게 제작비 300억을 줘. 그럼 300억에 대한 수익을 주지.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에 대한 러닝 게러티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데 뭐 제작비까지 줄인다. 제작비도 줄였는데 근데 너네들은 제 콘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과연 여기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컨텐츠사들한테는 좀 구조 자체가 안 좋게 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미디어 업종들이 계속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기관들이 안 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초록뱀 초록빛 미디어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단점을 얘기를 했고 결론은 뭐냐면은 사실 이 회사의 장점은 지금 후크 엔터테인먼트 인수했죠.
이승기가 있고 이선희가 있고 지금 12개 사이다 얼라이언스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쿠팡 플레이에 있는 어느 날 혹시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김수현, 차승원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죠. 그 자체 IP 드라마가 첫 번째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체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영업 마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후크 엔터테인먼트, IHQ, 지단 그리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3개 인수를 했고 그리고 YG K 플러스와 같은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자체 IP 드라마를 만드는 대신에 이 12개사에 우리가 협약을 맺었던 파트너십 회사와 모든 배우들을 같이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배우들의 섭외도 굉장히 쉬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영업적인 면에도 굉장히 좋아진다. 작년부터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고요. 올해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회사를 좀 좋게 본 거는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이 회사에서 빗썸에 대한 지분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빗썸에도 했고 위메이드에도 지금 NFT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상반기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너무 자체적인 드라마 위주로서의 이제 OTT 수혜도 좋겠지만은 네. 여기서 나오는 메타버스랑 NFT 신사업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제 여러 운용사분들도 같이 NDR 참석해서 질문을 하는 거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드라마보다는 결국 메타버스 신사업이 과연 이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NFT화 시키겠냐 이게 좀 중요한 이슈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질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회사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조금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콘텐츠사들은 메타버스 관련한 활용 계획은 없나요? 있기는 있지만은 사실 초록배 미디어처럼 진행을 하는 회사는 아직은 거의 드물어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이브랑도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게 BTS 다큐를 지금 준비가 자체 제작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OTT 이제 협약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오히려 수준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다른 콘텐츠 미디어 회사와 다르게 지금 현금이 3천억 정도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장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일단 많이 만들어 놓고는 보자. 결국 차라리 안 만든 것보다 만들어 놓고 결국 OTT나 이제 방영권 채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방영권 채널을 얘기했지만 이 회사가 K스타를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 예능 버라이어티 채널인데 결국 이 회사도 티빙처럼 자기네 자체 드라마를 K스타에 대한 방영을 해서 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컨텐츠 자체 제작에만 너무 몰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을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네. 초록빛 미디어는 준비를 이미 끝났다. 네. 초반에 얘기했던 거는 그런 불확실성이 얘기를 했던 거고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디다가 틀어를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미 K스타나 이런 케이블 채널을 이미 인수를 하게 되면서 해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초록빛 미디어는 좀 길게 봐야겠네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차트요. 네. 차트는 조금 암울할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지금 미디어가 비슷하죠.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게 오징어 게임 때 한번 뜨고 다 오징어 게임 내려간 거 뜨고 아닌가요? 사실 저는 이걸 게임즈랑 똑같이 봤어요. 컨텐츠 주들을요? 작년에 게임즈가 올랐던 이유가 P2의 플랫폼 때문에 올랐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수익성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되게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부분. 지금 미디어 쪽에 그런 계라 똑같이 한다고 봅니다. OTT 수혜인데 왜 안 올라? 매출에 대한 과연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 확실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죠. 네. 지금 과장님이 실컷 설명하셨는데 백수님 제작을 많이 해서 제작비를 많이 썼는데 그만큼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반영이 됐다고 아까 분석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그 수익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그런 기업이 초록뱀 미디어라서 콘텐츠주들 요즘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오셨네요. 그나마 좀 옥석을 가졌던 게 그렇죠. 초록빛 미디어라고 했고 자금이 네.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돼 있고 여기 있는 3천억을 지금 준비했다는 게 그리고 투자금 횟수이나 이제 현금화 가능했던 자산이 3천억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1년에 20개 작품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초록뱀 미디어 어느 정도 그 기간으로 보세요? 그냥 정고점 가능했던 4천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얼마 동안요?
물론 하반기까지는 봐야겠죠. 하반기. 일단은 지금 4개에 나와 있던 나쁜 기억 속의 지우개인가 네. 그것도 지금 다 완성이 된 상태인데 네. 그게 OTT에 들어가는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메타버스 신사업이 얼마만큼 눈에 보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텐베거인가요? 텐베거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4,000원이니까 아니네요. 결국 사실 지금 메타버스 NFT가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네. 흐름을 탈 수 있을 때 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매집을 하기보다는 그때 매기가 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주식은 좀 길게 반다고 가정했을 때 단타라기 목적보다는 네. 조금씩 담아가는 목적이라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좀 시계열을 길게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